자, 두 번째 예제 파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카페에 또 가보시면 이중 수업 자료에 아까 우리 4번에 갔었죠? 요거만 순서대로 할게요. 요거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어우, 훨씬 복잡해졌죠? 근데 얘도 처음 이제 학생들이 이거 만들어 버리면 대부분이 다 놀랍니다. 교수님 제가 어떻게 만들어야 하지만 여러분도 천천히 따라 하시면 얘도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얘도 오른쪽 마우스 누르는 실제로 이 컬 오브 듀티라는 게임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거기 나온 게임에 들어있는 자동차예요. 네, 실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만드는 방식은 유사하다고 했죠. 네, 이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자, 새 폴더를 만들어 볼게요. 새 폴더에 자동차 만들기 라고 하시고 여기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맥스를 켜 있는 상태에서 파일에 뷰 이미지 파일, 이것도 많이 하다 보면 외워지겠죠. 이게 꼭 처음에만 어렵지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외워져요. 네, 처음에만 어렵지 외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파일에 뷰 이미지 파일 하신 다음에 자, 바탕 화면에 꼭 폴더 만들려고 그랬죠. 제가 자동차 만들기에서 열어볼게요. 자, 요걸 만드는데 얘 당연히 처음엔 어렵습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얘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다 대부분이 박스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박스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실린더 형태. 그렇게 박스와 실린더만으로도 충분히 이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만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그렇지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먼저 탑뷰에서 봤을 때 탑뷰에서 되고 여기서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요거가 가장 먼저 요 앞에 모양이고 엔진 룸 모양 먼저 만들어 볼게요. 박스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올려 볼게요. 이렇게 엔진 룸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크기가 너무 길어져서 저는 이렇게 스케일 툴로 약간 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너무 중앙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내리셔서 이렇게 중앙 맞추면 되겠죠. 탑뷰에서 이렇게 만들어 요거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를 만들려고 할 때 맨 먼저 박스 키고 F4번 눌러서 선을 보이게 하세요. 왜냐면 선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게 선 개수가 몰라요. F4번 눌러서 선이 보이게 해주시고요. 얘를 수정해야 되겠다 하시면 제일 먼저 이렇게 수정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얘를 봅시다. 얘는 본네트라 니가 이렇게 두꺼워요. 그죠? 이렇게 두껍죠? 네. 이 두꺼운 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이렇게 둥글둥글하죠. 이거는 만드는 방법은 얘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선이 일단은 옆선이 더 여기가 더 많아야 돼. 얘처럼 이렇게 선이 두 번 많아야 되고 그 선들을 위로 올린 것 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아니죠? 여기죠? 여기도 아니네요. 여기죠? 네. 여기 옆선을 한 쟤랑 똑같이 3 정도 줄게요. 하나, 둘, 이렇게 돼 있죠? 요 정도 줄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컨버트 폴리 해주시고 컨버트 폴리 앞에서 봤을 때 여기가 아니라 앞에서 본 모습은 여기죠. 앞에서 봤을 때 점들이 일단 위로 가야 돼요. 이동을 해서 위로 가고 여기가 또 위로 이렇게 가게 할게요.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위로 갈수록 좁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이 가운데로 몰려야 돼요. 그럼 이렇게 이동해도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항상 하지만 점을 모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스케일 툴 활용해서 요 방향이죠. 요 방향이 노란색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모아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 방향이 노란색으로 될 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둥근 모양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둥근 모양이 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해서 하고 전체적인 것도 수정할 때도 이렇게 잡고 하시면 이 스케일도 하나하나 점 이동해도 되겠지만 이 간격 조절할 때는 이 스케일 툴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앞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얘네가 앞에 본네트 보면 앞이 조금 이렇게 살짝 내려와요. 이렇게
네, 이렇게 살짝 내려오자는 대각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앞에 있는 건 요거는 끝납니다. 네, 뭐 굉장히 어렵지 않죠? 오히려 별거 없죠. 네. 자, 이렇게 앞부분 하나 만들었으면 만든 김에 여기 번호판 하나 달아볼게요. 박스겠죠? 이제 조금 보이죠? 얘 박스, 얘 박스. 프론트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만들어주는 게 낫겠네요. 여기서 박스를 하나 들어가시고, 처음엔 여기서 요 크기로 해야겠네요. 그죠? 요 크기로 박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그럼 드래그 하면 이렇게 여기가 되는데 다시 앞으로 이동하죠. 그리고 처음 박스 선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 선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럼 수정 가셔서 여기 이렇게 만드실 수 없겠네요. 이렇게 보이면 되겠네요. 그죠? 요거까지 했고요. 그 다음 또 박스가 있다고 해서 얘도 튀어나오게 할 필요 없이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복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옆으로 좀 벌어줄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뭐 아까 되겠지만 떨어져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면 자, 컨버트 폴리하고 얘를 수정해야 되니까요. 그죠? 위에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살짝 대각선이 이렇게 됐네요. 그죠? 무슨 말이냐? 컨버트 패치 가끔 이렇게 컨버트 폴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스케일 툴로 이렇게 살짝 모아주라고요. 네, 살짝 이렇게 대각선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앞에 있는 것도 번호판도 이렇게 쓱 만들었습니다. 네, 순식간이죠? 네, 얘 박스, 그다음에 박스, 복사해서 박스 한 다음에 컨버트 폴리 하면 점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모델링 방식이 지금처럼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렇고 아직 익숙치 않는다는 게 더 맞는 표현 같네요. 근데 바퀴도 들어가게 됐으면 여기 지금 사람 타는 곳 요거를 박스를 볼게요. 얘 공간을 먼저 박스로 만들어 줘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드래그해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게요. 뒤에까지 사람 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위에는 한 요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드래그 하는데 여기 화면 같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사람 탈 수 있는 박스 공간 하나는 이렇게 됐네요. 그죠? 너무 큰 것 같아서 좀 줄이겠습니다. 네, 항상 하면서 너무 큰 것 같으면은 하다가 좀 줄여주세요. 네, 비율이 배경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비율이 맞아야 재밌거든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얘만 볼게요. 이게 박스인데 일단 안에 사람이 탈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죠. 그러면 일단 컨버트 폴리는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그죠? 컨버트 폴리 해야 되겠고 한번 해볼게요. 그죠? 컨버트 폴리를 하고 혹은 여기 옆선을 나누고 시작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컨버트 폴리를 했어요. 먼저 선 안 나눠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컨버트 폴리를 했어요. 아이고. 컨버트 폴리를 하니까 하다 보니까 여기 옆선이 더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그죠? 옆선이 두 번은 나눠줘야 되는데 이미 컨버트 폴리 했어요. 그러면 예전으로 못 돌아간다고 그랬죠. 컨트롤 Z 하면 되겠지만요. 근데 작업을 많이 한 상태예요. 그럴 때는 여기 보세요. 내가 이 옆선을 더 추가하고 싶잖아요. 여기 선. 그죠? 그러면 여기 선을 추가하고 싶을 때 여기를 드래그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커넥트를 딱 눌러버리면 여기를 다 드래그 하세요. 옆선을 다. 그런 다음에 커넥트를 해주면 이렇게 선이 추가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삥 누르는 선이 추가가 됐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선을 추가하고 싶다 하면 드래그 하신 다음에 커넥트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로선 여기 추가하고 싶다 그럼 여기를 드래그 한 다음에 커넥트 누르면 세로선 이렇게 선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넥트가 선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보통 점으로 모델링 했는데 점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항상 선을 추가하는 게 좋거든요. 선을 추가해 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예. 점을 추가해 줄 때는 점 하나만 추가해 주시는 것보다는 선을 추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선을 추가해 줘야 이런 나중에 선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눠져 있어서 모델링 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네, 그래서 선을 선택하고 자주 쓰는 기능이에요. 드래그 한 다음에 커넥트 하면 선 추가된다는 거. 선 추가된다는 말은 곧 점 추가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커넥트 하신 다음에 얘 모양 잠깐 볼게요. 이렇게 꺾이죠? 무슨 말이냐? 여기가 이동 툴로 봤을 때 이렇게 꺾인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나중에 이해했죠?
근데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여기 안에 구멍을 뚫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안에 구멍을 뚫어주기 위해서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그죠? 내리기 전에 먼저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두께 주는 게 인셋이라고 그랬죠? 인셋으로 두께 드래그 살짝 해볼게요. 이렇게 두께가 들어갔죠? 항상 두께는 주는 연습을 하세요. 익스트루드 하기 전에 두께 주십시오. 그럼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 익스트루드 눌러주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이 나오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앞에 있는 점을 이렇게 내려주시면 또 사람이 탈 수 있게 이런 공간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네요. 좀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건 여기 박스 하나 더 있는데 그럼 박스 하나 더 갖다 놓으면 되죠. 이렇게 탑뷰에서 봤을 때 박스를 또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그죠? 네, 별거 없죠? 네, 이렇게 해서 갖다 놓으면, 자,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여기 덧대는 것도 또 따라 만들어주고, 이 점 다 겹쳐주시면 됩니다. 이 창문이 남았죠? 이 창문도 얘 한 다음에 보세요. Shift 키가 복사 키죠? 얘를 미리 복사하는 것도 나쁘죠. 복사한 다음에 얘도 일단은 90도로, 얘 선택하면 5도로 이동한다 그랬죠? 회전을 90도로. 네, 여기 90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스케일 툴로 이렇게 모아줄게요. 그러면 여기 창문 모양도 되겠네요. 나중에 이거 더 만드는 거 더 만들기, 얘도 실린더도 갖다 놓고 박스 갖다 놔도 이 모양 만들 수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만들겠습니다. 큰 틀 만들기 전까지는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해도 벌써 뭔가 크게 한 게 없는데 벌써 자동차 모양이 얼추 나온다. 네, 그래서 큰 틀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또 똑같아요. 박스 만들어서 하고, 그리고 특히나 바퀴까지 만들면 금방 더 차갑거든요. 바퀴까지 만들면 나중에 요 부분도 요 부분은 약간 어렵잖아요. 요 부분은 만들기가, 그건 나중에 하세요. 쉬운 거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항상 만들기 쉬운 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를 나중에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퀴부터 한번 해볼게요. 바퀴는 뭐로 만들까요? 이거요. 얘는 박스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아직 익숙치 않은데 실린더라는 게 있어요. 실린더를 프런트, 그러니까 측면이죠. 측면에서 드래그 해볼게요. 이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한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떼고 이동하면, 자, 무브 툴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그죠? 네, 이렇게 실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래그하는 것보다 여기 프런트에서 드래그하는 게 측면이니까 더 드래그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요 어디서 드래그하느냐도 작업 속도가 많이 차이나요. 그것도 미리 생각해 놓으시면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아직 뭐가 빠졌냐면 요 본네트 빠졌어요. 그 공간만 남겨놓고 이렇게 해줄게요. 자, 얘를 봤을 때 수정에 가보시면 그러니까 18각, 이 바퀴의 각이 18각이라는 거예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가 5번 나눠져 있죠? 얘는 굳이 나눌 필요 없죠. 이렇게, 예, 굳이 수정 가셔서, 예, 거기 선이 많이 나눠져 있거나 점이 많이 나눠져 있다는 거는 그만큼 수정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모델링 연습하실 때는 일부러라도 적은 선으로 시작하셔. 적은 선과 점으로 시작하셔야 작업하기도 쉽고 작업도 굉장히 빨리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셨죠? 선을 너무 많이 추가하지 마시라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모델링 해주시고, 자, 얘를 수정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이제 컨버트 폴리, 이 각은 뭐 몇 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더 하고 싶은 분 하세요. 컨버트 폴리 하시면 또 자꾸 요거 하다가 컨버트 패치 누르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은 점이 없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컨버트 폴리입니다. 아셨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요 면을 볼게요. 이 바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얘도 얘랑 똑같아요. 잘 몰라서 그렇지, 응용이 지금 안 돼서 그렇지 얘나 똑같습니다. 요거 구멍 뚫어주는 거랑 똑같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 화면만 좀 크게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 두께가 생겨야 되겠죠. 여기 두께가 생기고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두께가 생기고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면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 똑같아요. 우리 창문 뚫는 거 얘 뚫는 거랑 똑같다고요. 자, 인셋으로 두께를 만들게요. 이렇게. 그죠? 여기처럼 이렇게 두께 만들었죠. 그 다음에 안으로 좀 들어가야 되죠. 그럼 익스트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들어왔죠. 그럼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잠깐만요. 다시 익스트루드로 안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죠? 했죠. 그 다음에 얘네가 안으로 모아져야 됐죠. 그럴 때는 얘 익스트루드 또 누르는 게 아니라 들어간 다음에 스케일 툴 R을 눌러서 살짝 좀 모아주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한번 되죠. 그리고 다시 또 인셋 두께 만들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앞으로 살짝 이동하고, 그럼 요 모양이 이렇게 되게 되네요. 그죠? 사실 인셋이랑 익스트루드는 거의 똑같거든요. 예. 유사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익스트루드 이렇게 하면 바퀴 모양이 다 됐네요. 그죠? 인셋하고 익스트루드, 그리고 들어갈 때 나올 때는 무브 툴로 들어가거나, 그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점 이동하는 거랑 똑같이 면 이동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예. 이렇게만 하셔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퀴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예. 면 잡고, 자, 이 두께 하는 거랑 튀어나오는 것만, 인셋 익스트루드만, 제가 이거 자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요거만 잘 사용하셔도 훨씬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밖으로 나와서 바퀴 이항을 만들었으니까 얘를 Shift 키 누르고 복사할게요. 그리고 반대편도 원래는 여기 다 만들고 복사할 거거든요. 근데 좀 자동차 같이 보이기 위해서 얘를 복사한 Shift 키 누르고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회전해 줄게요. 180도 회전해서 갖다 놓겠습니다. 일단은. 왜냐면 한번 다 하고 갖다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전체적인 크기를 조금 더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갖다 놓는 경우가 많아요. 얘도 또 Shift 키 해서 90도로 한 다음에 저기다 갖다 놔요. 일단 복사할 수 있는 거는 빨리 나중에 지우더라도, 지우는 거야 금방 지우잖아요. 우리가 지우더라도 복사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갖다 놔줍니다. 이렇게만 갖다 놔도 뭔가 벌써 자동차 같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잘 만드실 수 있는 부분 먼저 만드시고, 그냥 모델링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잘 만들어진다 못 만들어진다는 거는 나중에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같은 거를 먼저 만들어서 갖다 놓고, 계속 그걸 만들 수 있는 걸 또 갖다 놓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모델링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 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진짜 빨리 늘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쭉쭉 만드는 게, 틀리면 어때요? 지금은 틀려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그냥 진행하시는 게 모델링 빨리 느는 방법이라는 거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큰 거 뭐 해볼까요? 다 만들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천천히. 그 다음에 이게 의자를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의자가 되게 재밌는 게, 의자가 박스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끈 모서리가 어떻게 돼요? 약간 각지게 되어 있죠? 저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박스가 있는데, 그죠? 얘를 컨버트 폴리 하겠습니다. 컨버트 폴리에서 되게 재밌는 기능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컨버트 폴리에서 제가 재밌는 기능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얘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컨버트 폴리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각져야 되죠. 그걸 각지려면 첫 번째 방법, 요런 방법이 있어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 선 추가하고요. 커넥트로 선 추가하는 거 배웠죠? 선 추가한 다음에 얘를 앞으로 좀 이동할게요. 그죠? 그런 다음에 탑뷰에서 봤을 때 무슨 말이냐면, 탑뷰에서 봤을 때 여기가 안쪽으로 이렇게 몰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각지게 되겠죠, 얘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요. 그죠? 그럼 뒤에도 똑같이 여기도 커넥트 하시고 뒤로 좀 이동하고요. 여기 두 개 점들을 스케일 툴로 이동하셔도 되고, 아니면 무브 툴로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각진 사각형을 만들어줄 수 있겠고, 이게 기존에 배웠던 첫 번째 방법이고요.
컨트롤 Z, 다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Z 누르고요. 요번에는 뭐가 있냐면 선 선택하면 우리 커넥트 배웠는데 선에 관해서는 커넥트와 요 챔퍼라는 거 두 개만 하면 되거든요. 커넥트와 챔퍼. 커넥트는 선 추가하는 거. 드래그 한 다음에 클릭하면 된다 그랬죠? 선 커넥트. 그런데 여기 챔퍼라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챔퍼는 하나의 선을 두 개로 나눠줍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는 요 선이 두 개로 나눠지면 이렇게 벌려지잖아요. 그죠? 그럼 챔퍼 한 다음에 얘를 여기 나눠줄 부분 드래그 하세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되게 재밌죠? 그 모서리 각진 거를 좀 더 부드럽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드래그 하면 이렇게. 드래그 하면 이렇게. 챔퍼도 굉장히 재밌죠? 얘도 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챔퍼로 이렇게 갖다 놔도, 뭐야 이거? 되게 재밌죠? 한 선이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요 챔퍼라는 기능 잘 기억해 두세요. 정말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축소하시고 또 Shift 키 눌러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세워볼게요. 사람이 탈 수 있게 위로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얘네랑 얘네 두 개 선택한 다음에 Shift 키 눌러서 Shift 키 아니라 스케일 눌러서 좀 작게 만들어 주고요. 요 정도 사람 되겠네요. 이진수 너무 크죠 의자가. 그죠?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Shift 키 눌러서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이 탈 수 있는 의자까지도 만들어줬네요. 그죠? 점점점 자동차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지만 하다 보니까 슬슬 모양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동차기 때문에 요 핸들 만들어 줘야겠죠. 핸들 자세히 보니까 얘는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얘는 핸들이 지금 45도로 꺾여 있잖아요. 45도로 꺾여 있는 거 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45도로 꺾으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모델링 자체가. 좌우 위아래가 직선일 때는 모델링 하기 쉬운데 이렇게 45도로 모델링 하는 건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맞추기.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모양을 먼저 세워서 만들고요. 세워서 만든 걸 전체를 잡고 회전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렇게 얘가 일직선에 있다고 모델링 한 다음에 전체를 잡고 회전하는 게 좋아요. 얘 자세히 보면 얘는 토러스, 다른 거로 해도 도너츠 생각하라고 그랬죠. 왜 도너츠? 얘는 실린더, 동구니까. 얘는 박스,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줘도 되겠네요. 토러스, 박스, 실린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얘는 탑뷰에서 보겠습니다. 탑뷰에서. 자, 먼저 토러스라는 게 뭐로 도너스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요런 거요. 우리 옛날에 잠깐 봤었죠. 도형들. 도너츠 모양. 요게 핸들 모양이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 요렇게 도너츠 모양 이렇게 됐죠. 요게 이렇게 보통 핸들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요 실린더도 있어요. 그죠? 실린더를 여기서 드래그한 다음에 중심축에서 이렇게 위로 쭉 올려볼게요.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화면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기서 클릭했지만 여기 화면을 같이 봐야 돼요. 왜냐? 여기는 완전 위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위로 올리는 느낌이 잘 안 나와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래그 하지만 여기 화면도 꼭 같이 보면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얘도 실린더로 해야 되지만 박스로 한번 해볼게요. 박스로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근데 얘가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면은 얘를 회전할 때 중심축이 지금 회전이 여기로 돼 있잖아요. 회전하면 이렇게 된다. 그죠? 근데 지금 얘 중심축이 얘 핸들러가 여기로 가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회전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회전되는데 중심축이 여기로 가 있으면은 이렇게 회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또 뭘 배울 거냐면 중심축을 이동하는 걸 배울게요. 지금 선택한 거에 중심축을 이동하는 건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 항상 요거 두 개밖에 안 들어갔죠. 근데 오늘 요 세 번째까지 살짝 넘어가 볼게요. 요 세 번째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게 중심축 바꾸는 겁니다. 요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게 중심축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누르시고요. 자, 무브 툴 W 한 다음에 하이라이트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Effect Pivot Only라고 되어 있죠. Effect Pivot Only. 그 피벗을 바꾼다 이러는 거거든요. 얘를 누르시면 마우스 커서가 바뀝니다. 보이세요? 꺼볼게요. 지금이랑 마우스 커서 바뀌죠. 현재 이 마우스 커서가 바뀌었을 때는 이제 중심축을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중심축이 여기로 되어 있죠. 오브젝트 이동이 아니고요. 중심축을 여기로 갖다 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얘의 중심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ffect Pivot Only를 끄면 중심축이 이렇게 바뀌어 있죠. 이해했죠? 얘 누른 다음에 중심축을 이동하고 다시 꺼주시면 중심축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죠? 네, 그런 다음에 회전 툴로 복사할 때 회전하면서 복사해야 되니까 이게 회전이 되잖아요. 회전하면서 복사하는데 자, 하나, 둘, 세 개죠. 자, 360도를 3으로 나누면 3번 복사할 수 있겠죠. 여기 수학 시간은 아니지만 360도를 3개로 3으로 나누니까 360도 3으로 나누니까 120도죠. 네, 수학 시간 아닙니다.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자, 90도, 110도, 네,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120도 이렇게 됐죠. 그럼 복사 됐습니다. 그죠? 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120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세 개를 정확한 120도 나눠서 정확한 걸 중심축만 잘 바꾸시면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살짝 어려울 수 있지만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얘네 선택한 다음에 자꾸 선택했는데 이게 선택한 게 풀리고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얘는 같이 얘는 한 몸이잖아요. 그죠? 그럼 한 몸일 때는 얘를 그룹화 해주면 되게 좋거든요. 포토샵에서 그룹화 하듯이 자,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룹을 누르시면 이렇게 한 오브젝트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합쳐진 게 아니고 잠시 그룹해서 묶어놓은 거예요. 합친 건 아니에요. 합치는 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다시 그룹 풀 때는 여기 언그룹 하시면 이렇게 다 따로따로 선택할 수 있고요. 나는 얘네 한 번에 선택할래 해서 그룹화 해 놓으시면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로 선택해서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겠죠. 핸들이 얘를 회전해서 몇 도인지는 몰라요. 45도 할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45도에서 이렇게 만들기 힘드니까 전체를 다 만드시고요. 전체를 만드시고 전체를 잡고 한 번에 45도 이렇게 회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작업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한번 저장할게요. 저장하는 습관 기르라고 그랬죠? 이거 막 하는 것 잘, 이거 큰 모델링 할 때는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_01 해서 이렇게 저장하세요. 한글로 저장하셔도 되지만 나중에 회사 가시면 위에 한글이 또 이렇게 에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영문으로 저장하시는 버릇이 사실 좀 더 좋습니다. 네. 나중에 회사 가서 하세요. 자, 아무튼 이렇게 했고요. 얘도 작으면 전체 스케일 잡고 이렇게 늘리면 전체가 다 이렇게 커지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겹쳐놓으면 되겠고요. 그죠? 네. 점점 자동차 느낌이 나오게 되네요. 그죠? 아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네. 자동차 느낌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별로 없죠? 이제 조금만 더 다듬으면은 충분히 완성할 수 있겠네요. 그럼 자세히 또 봅시다. 얘 옆구리를 보니까 얘랑 얘랑도 떨어져 있다고, 붙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얘도 보니까 이렇게 엔진룸처럼 박스로 돼 있어요. 그죠? 요렇게, 얘만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요렇게. 박스 형태로 돼 있죠? 그죠? 박스인데, 여기 두 번 나눠주고 선을, 그죠? 걔네가 모여있다고 생각하고 뒤에는 넓게 되겠네요. 한번 해볼게요. 자, 박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탑뷰에서 여기죠. 여기에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박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요겁니다, 요거. 그죠? 그럼 얘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선 나눠도 되고요. 이렇게 선 나눠도 되고요. 그죠? 오늘 또 배운 거 한번 해볼까요? 컨버트 폴리 한 다음에 미리 만들고 해도 되고, 혹은 박스 상태에서 측면에서 여기 측면선을 선택하고 커넥트 하면 선 나누죠? 그죠? 다시 선택한 다음에 커넥트 이렇게 하셔도 돼요. 처음 박스에서 선 나누고 시작해도 되고, 컨버트 폴리 한 다음에 드래그 한 다음에 커넥트 하셔도 됩니다. 둘 중에 편한 거 아무거나 하세요. 그런 다음에 자 보세요. 얘네 점들이 뒤로 약간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모양대로 본다면요.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다음에 얘네가 좀 내려오네요. 이렇게 가운데. 앞부분이 좀 더 좁네요. 그죠? 요 모양 보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얘도 조금 내려오네요.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특이하게 생겼네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 모양.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고, 반대편은 지금 복사하지 않아도 나중에 복사해도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런 다음에 이게 흙바지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그죠? 흙바지가 이렇게 돼 있죠? 얘도 얘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한 방에 만들어 볼게요. 한 방에. 탑뷰에서 박스를 선택한 다음에 흙바지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하면 볼게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드래그 한 다음에 이렇게 박스 하나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하면 얘가 흙바지죠. 이렇게 그죠? 요 모양이죠. 흙바지. 요 모양, 그러니까 이렇게 디귿자 모양을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얘를 컨버트 폴리 할게요. 그럼 이렇게 꺾어주려면 옆선이 더 많아야 되죠. 자, 측면에서 봤을 때 어디냐면 커넥트 선 추가해요. 선이 여기 추가가 됐죠? 그럼 이렇게 이동해 주세요. 그럼 여기 선까지 됐잖아요. 또 한번 커넥트 해볼게요. 커넥트 하면 또 선 추가되잖아요. 그죠? 걔는 이제 내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꺾이잖아요. 내려볼까요?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커넥트 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꺾이게 된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커넥트 해볼게요. 커넥트 하면 선 추가되죠? 그럼 걔를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갖다 놓고요. 또 커넥트 선 추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보세요. 점을 해서 이렇게 이동해요. 그죠? 혹은 여기 점을 앞으로 당기면 이렇게 선이 더 두께가 맞춰집니다. 점을 이렇게 선택하고 Shift 키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하면 더 재밌죠. 되게 별거 없죠. 그죠? 이렇게 해서 선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니까 얘네 두 개 점은 그죠? 여기 점은 또 내려왔네요. 이렇게 살짝 내려왔네요. 그죠?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그죠? 그럼 바퀴가 더 내려와야겠다. 여기. 저기 보니까 컨트롤 해서 바퀴가 좀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요 모양까지도 만들어주게 되네요. 그죠? 여기 D를 안 해줬네. 그죠? 그럼 D 안 해줬을 때 첫 번째 여기를 드래그해서 커넥트 해도 되고요. 혹은 또 배운 거 익스트루드 활용. 모델링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입니다. 이 면을 선택한 다음에 익스트루드라는 게 뭐였어요? 튀어나오는 거였죠. 이렇게 들어가거나 튀어나오는 거. 그죠? 익스트루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드래그 하면 튀어나와요. 그럼 그거 잡고 또 이렇게 내릴 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익스트루드로 해도 되고, 익스트루드로 해서 한번 튀어나오게 하고, 걔를 내려주면 이렇게 내리는 모습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되게 재밌죠? 이게 익스트루드로도 모델링 해도 되고, 커넥트로 모델링 해도 되고, 본인이 선택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점 추가하는 방법이 익스트루드나 커넥트나 선 추가하거나 혹은 면을 잡고 튀어나오게 하거나 둘 중에 둘 다 맞는 방식이에요. 이게 뭐 요즘 어떤 게 정답이에요 라고 하는데 이쪽에 정답은 없고요. 정답은 없고 둘 중에 어떠한 방식을 하던 간에
원하는 형태만 나온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자꾸 이렇게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제가 항상 말하죠. 원어를 그리던 포토샵을 그리던 맥스를 하던 외워서 하면은 이거는 절대 안 늘어요. 외워서 하시면 절대 안 늘고요. 그냥 무조건 해봐서 모양만 나오시면 돼요. 이 회색으로 바꿔볼까요? 모양 돼요. 좀 알록달록해서 그렇지 회색 전체적으로 바꿔보자. 그죠? 거의 유사해요. 사실 잘 몰라서 그렇지. 예. 컨트롤 Z 자세 헷갈리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잘못했다. 아이고 색깔 다 바뀌었다. 예. 이거 다시 온도 안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아시죠? 네, 이렇게 되니까 요 모양까지 만들어주게 돼요. 아이고 맞아. 얘색 한번 보면은 컨트롤 Z 안 됩니다. 이건. 예,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다시 그래도 보기를 볼 수는 있죠. 이렇게 따로따로. 자, 여기까지 했고요. 뭐 이제 뭐 슬슬 마무리가 돼가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 이렇게 요거 뭐로 만들까요? 얘는 토러스 도너츠로 반을 잘라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도너츠로 한번 볼게요. 도너츠로 이렇게 갖다 놓고요. 되게 허무해요. 자세히 보세요. 얘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돼요. 툭 그냥 툭 갖다 놓으면 되겠죠. 네, 이거예요 그냥. 저런 손잡이 만들 때는 이렇게 허무하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툭 갖다 놓으면 네, 이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가끔 이럴 때 이게 찌그러지는 건 어떻게 해요? 컨버트 폴리 한 다음에 네, 이 부분 있죠? 이렇게 안 보이는 거 델리트 키를 지워버리면 되죠. 그럼 이렇게 반쯤 손잡이도 만들어지게 되네요. 이 별거 없다니까 이게 하다 보면 그냥 도형 잘라버리거나 도형 넣거나 그런 거를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형태가 나오는 거지.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형태가 나오는 거지.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는 형태는 나오시면. 자, 슬슬 모양이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가죠. 그렇다면 여기 한 번 더 해볼게요. 요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얘는 이제 내려주시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앞에 실린더가 하나로 이렇게 라이트가 하나 들어가야 되죠. 그럼 쟤도 약간 실린더가 요거죠. 요거. 저거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얘가 뭐 각도가 더 있다고 하더라도 얘를 회전해 볼게요. 90도 해서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그죠? 얘의 모양은 볼게요. 얘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컨버트 폴리에서 뒤에 있는 점들이 약간 더 쏠리게 이렇게 되겠죠. 뒤에가 좁죠. 예.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돼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요겁니다. 요 모양대로 요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죠? 요 모양대로 요거 두 개만 남기고 오브젝트가 너무 많죠. 두 개만 남기고 다른 거 가려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 선택한 다음에 선택한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릴 때는 잠깐 지우는 게 아니라 잠깐 가리는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 여기 Isolate Selection 누르시잖아요. 오른쪽 마우스하고 그러면 선택한 것만 남아지고 나머지는 가려지는 거예요. 다시 End Isolate 하면 전체가 다 보입니다. 이것도 알릴 때 되게 좋겠죠. 왜냐면 오브젝트 너무 많을 때 헷갈려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Isolate 하면 화면 상에서 잠시 가려지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렇다면 요거 있어요. 말 그대로 얘에서 첫 번째 얘에서 얘를 빼주면 여기만 남겠죠. 이렇게 모양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구멍을 뚫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면 되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알면 재밌는 기능입니다. 박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어가 있어요. 이렇다고 칠게요. 쟤랑 비슷하게. 여기서 요 모양대로 이렇게 구멍을 뚫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얘인데 요 모양대로 구멍을 뚫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 하나 선택하시고 자, 뭘 누르시면 되냐면
여기 스탠다드 파라미티브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탠다드 파라미티브. 요건 우리 항상 여기 모델링만 하는데 요건 신경 안 썼잖아요. 그죠? 영어 글씨도 스탠다드 파라미티브즈라고 되어 있는데 걔를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컴파운드 오브젝트라고 있습니다. 이거 다 몰라도 돼요. 요거만 하면 됩니다. 컴파운드 오브젝트 가시면 여기 불린이라고 있어요. 그럼 요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불린을 누르시면 불린을 누르시고요. 돼 있죠? 네. 그리고 add on, 두 번째 오브젝트를 클릭하래요. add 누르시고 두 번째 오브젝트를 얘를 클릭하시면 하나 선택한 상태에서 두 번째 add 누르고 클릭을 하면 두 개 유니온이라고 해서 그림 받아야죠. 유니온 합쳐지거나 혹은 이렇게 교집합만 남거나 그럼 A에서 B가 남거나 B에서 A만 남. 잠깐만요. 이거 다 끌게요. 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반대가 돼버렸어요. 반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Z 다시 한번 누를게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를 선택했어야 됐네. 저게 없네. 컨트롤 Z 막 누르겠습니다. 안돼! 취소됐다.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예, 저게 없네. 희한하게. 자, 다시 한번 얘 스탠다드에서 박스 선택하고 스피어를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뭐로 하죠? 약간은 얘 선택하고 우리가 분리 눌렀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박스 선택하고 분리 눌러볼게요. 박스 선택하고 스탠다드 파라미터 뷰즈에 다시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분리 이렇게 돼 있죠. 혹은 분리 누르지 마시고 이 프로볼리 누르면 돼요. 프로볼리. 맞아. 프로볼리 누르고요. 얘보다 좀 더 진보한 게 요겁니다. 그리고 스타트 픽 누르신 다음에 두 번째 오브젝트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립니다. 대신 두 번째 오브젝트는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이게 훨씬 낫죠. 이거 블린보다 프로블린이 더 훨씬 더 잘 되네요. 유니온 누르면은 두 개가 합쳐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스타트 픽 끝나시고 이렇게 재밌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요거 밴드 눌러보면 두 개가 합쳐진 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결과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구멍 뚫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으면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불린이나 프로블린 중에 이렇게 빼주면 된다는 거. 그래서 얘를 활용하면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 여기서 컴파운드 오브젝트에서 프로블린 누르시고 스타트 픽을 두 번째 걸 클릭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니온이 아니라 아마 요거 거예요, 아마. 그죠? 아까 인터셀렉트 하고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얘 누르고 컴파운드 오브젝트에서 저희 프로블린 이게 가끔 안 될 때가 있네요. 분린 누르시고 자, 얘를 빼는 거죠. 그런 다음에 add 이렇게 해서 되고요. 예. 혹은 아까 요거 분린이나 이거 둘 중에 하나 한번 해보세요. 가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좀 단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되는데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Z 누른 다음에 얘를 하나 복사해 두세요. 왜냐? 지워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하면 자, 프로블린 한 상태에서
그런 다음에 아까 말한 요거 extract add 추가해 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 복사한 다음에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게 처음엔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몇 번 해보셔야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알면 굉장히 편합니다. 잘 안 되지만 이렇게 고생해서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해서 뭐 창문 뚫을 때도 할 수 있고 교집합만 남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and isolate select 하면 아까 다시 원상 들어가고, 그죠? 요거는 잘 안 되면 나중에 몇 번 조금 해보십시오. 그래서 얘를 다시 스탠다드 파라미티브로 가면 박스나 이런 거 보이는 게 돼요. 네, 이거는 꼭 성공이 어렵기 때문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네, 슬슬 모양이 점점 다가오죠. 네, 다 되는 게 뭐 있을까요? 요거 삼각형, 요거는 박스죠. 저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하고 박스가 옆으로 이렇게 얇게 됐네요. 그죠? 컨버트 폴리 한 다음에 위에 있는 점들을 모아주시고, 그죠? 요거대로 한다고 그러면 얘가 내려주고, 얘가 아까 온라인 배울까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여기 XYZ 온라인 OK 누르면 여기 오죠. 네, 그럼 위치 잡기가 훨씬 쉽다라는 거. 얘가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그죠?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래서 저것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다 만들어져 있군요. 어느 순간인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얘 지워볼게요. 이 반대편 지워볼게요. 얘랑이 얘까지네요. 얘까지가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하세요. 얘가 반대편으로 복사가 되죠. 시프트 키 누르고 이렇게 복사하면 이게 대칭 이동이 안 돼요. 그죠? 대칭으로 복사해야 되죠. 그러면 요게 대칭입니다. 요게 딱 그 봐도 미러라고 돼 있죠. 그죠? 또 미러라고 돼 있는 거. 그래서 회전해서 그냥 시프트가 아니라 대칭 복사를 얘를 누르신 다음에 중요한 게 Y축이냐 X축이냐가 틀려요. Y축이 되겠면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바뀌기만 했지 오른쪽에 있는 게 지워졌잖아요. 그래서 카피를 누르셔야 됩니다. 항상 카피를 누르고 Y축으로 해서 OK 누르시면 이렇게 대칭 이동되게 복사가 됩니다. 얘는 중심축이 지금 여기에서 그래요. 반대편으로 대칭 복사할 때 요거 한 방에 하시면 이렇게 한 방에 복사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좌우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대칭 복사하시면 작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작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도 조금 더 한번 다듬어 볼까요? 얘도 여기 보면 이렇게 선이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챔퍼라는 거, 아까 하나의 선을 두 개로 나눠주는 거 챔퍼라고 배웠죠? 요거 할 때 걔도 응용해 볼게요. 얘를 들어가면 이렇게 더 부드럽게 되겠네요. 여기도 두 개로 나눠주면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요 챔퍼라는 기능도 잘 활용하잖아요. 그럼 오브젝트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됩니다. 여기도 두 개. 끝 모서리도 이렇게 되면 챔퍼 잘 사용하시잖아요. 그럼 끝부분이 굉장히 부드럽게 모델링 하실 수도 있으세요. 되게 재밌죠? 이 챔퍼라는 기능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제 이 같은 색을 해볼까요? 이렇게. 네. 그러면 F4번. 이게 좀 더 올라와야겠죠? 그러니까 이 그리드라는 걸 지면으로 본다면 전체 작품을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F4번까지 누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본인도 의식하지 않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되게 재밌죠? 요거까지 할까요? 생각해보니까 요거까지 안 했네요. 그죠? 예. 그럼 얘도 요 모양으로 만들려면 얘네 때문에 가려서 너무 많잖아요. 얘도 아이솔레이트 셀렉션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실린더를 하나 갖다 놓을게요.
실린더를 갖다 놓고 얘를 회전할게요. 90도 회전. 그리고 얘가 여기 위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얼라인으로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그죠? 혹은 아예 우리 탑뷰에서 이렇게 본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갖다 놓으셔도 돼요. 얘가 이렇게. 이거 너무 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맞춰주고. 그죠? 요거 두껍네요. 두께 맞추고 살짝 길게 해주고. 이렇게 됐죠? 예, 요거까지 했습니다. 제가 유형하는 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복사해 줄게요. 이렇게 Shift 키. 왜 그러냐면 얘를 축소한 다음에 보세요. 전체 잡고 크게 하면 요 끝부분만 조금 더 넓네요. 여기. 자세히 보니까 끝부분만 조금 넓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복사해주고 얘도 끝부분에 이렇게 복사해주고. 이게 신경 쓰면 쓸수록 이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좀 신경 써서 하시라는 거예요. 얘네 이렇게 창문하는 것도 Shift 키도 누를게요. 항상 디테일하게 할 때는 개의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하시는 게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얘를 복사한 다음에 크기 위아래로 크기죠. 이 방향으로 크기 조절하시고요. 그죠? 얘도 또 Shift 키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크기 조절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칸막이까지 또 됐네요. 이렇게. 그죠? 별거 없죠. 복사 잘 사용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도 끝부분 복사. 여기서 잘 안 보일 때는 여기 탑뷰에서 이렇게 복사. 예, 이 4개의 화면을 잘 활용하면 되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네요. 그죠? 색깔 잘 안 보이면 이런 식이죠. 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 하면 할수록 큰 틀만 만들어 놓고 하면 할수록 더 디테일하게 하시면 훨씬 더 작업이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원 상태로 돌아갈 때는 and isolate selection 하고 전체 또 같은 색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와, 신경 쓰면 쓸수록 더 이뻐지죠? 네. 그리고 하다 보면 이제 비율이 조금씩 틀려요. 네, 하다 보면 틀려집니다, 진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핸들이 작아질 수도 있고 다른 게 좀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또 맞춰주세요. 네, 하면서 무조건 크고 좋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다 보면 틀려집니다. 그러면 바퀴도 사실 커졌어요, 저보다. 그럼 비율을 그러니까 원래는 다시 복사해야 되죠.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대충 복사했는데 원래는 다시 복사. 하다 보면 비율이 또 안 맞고 어떤 게 크게 나오거나 생각만큼 또 적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게 제일 안 이쁠 때가 뭐냐면 비율 안 맞을 때 되게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비율은 중간중간에 맞춰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비율을 중간중간에 맞춰주시면 작업하는데 전체 비율 맞추는데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얘도 별거 없죠. 네. 여기 마지막 뭐 이런 것도 여기 보시면 여기 핸들도 있고 뭐 여기 이렇게 발판도 있고 해요. 그리고 얘도 뒤에도 있네요. 사실 보니까 저렇게 보니까 그죠? 네. 여기 좀 특이하게 돼 있네. 이런 것도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만 봤는데 뒤에 모습 못 봤는데 저런 것도 있네요. 그죠? 저게 되게 밑에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고리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니까 와 진짜 똑같아졌네요. 그죠? 얘랑 다른 점이 거의 없어지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직 뭘 안 배웠냐면 매핑이라는 걸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매핑 같은 걸 좀 더 배우게 된다면 이 매핑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큰 틀의 모델링만 돼 있죠. 여기서 포토샵에서 2D 채색하듯이 얘네를 UV 같은 걸 그러니까 얇게 펴서 채색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직은 모델링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지금은 모델링 위주로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저거
더 편하게 된다면 그때는 아까 말했듯이 그때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채색까지 해가지고 더 예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오브젝트 만들 때 그리고 얘 되게 중요한 거 나중에 세이브해서 세이브 에즈 한 다음에요 얘를 OBJ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파일에 세이브 하는데 얘까지는 세이브 하고요. 그리고 파일에 익스포트에 익스포트로 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OBJ로 저장을 하잖아요. OBJ 그리고 카라고 해서 저장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맥스 파일 말고요. OBJ로 저장하면 이 OBJ라는 확장자는 모든 3D 프로그램의 공통 확장자입니다. 모든 3D 프로그램의 공통 확장자예요. 그래서 이 OBJ라고 해서 저장하면 마야에서도 불러올 수 있고 뭐 시네마 4D에서 불러올 수 있고 언리얼이나 유니티에서 다 불러올 수 있는 게 이 OBJ.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버전이 상관이 없습니다. 버전도 상관이 없고 어떤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OBJ라고만 저장하시면 다 열려요. 스케치업에서도 열리고 신기하죠. 네, 이렇게 익스포트 한 다음에 하면 모든 3D 프로그램에서 다 열립니다. 예. 심지어 포토샵에서도 열려요. 익스포트에서 OBJ로 저장하면 모든 3D 프로그램에서 다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불러올 때는 아까 익스포트 했잖아요. 임포트로 불러오시면 이렇게 또 아까 OBJ로 저장한 거는 모든 프로그램에서도 다 임포트 했다는 임포트 할 수 있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OBJ에 있는 거 요거를요. 여러분 그런 것도 있잖아요. 3D 프린터기 들어보셨죠? 3D 프린터기에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지금 피규어처럼 이렇게 뽑힙니다. 실제로. 예. 피규어처럼 뽑혀요. 요즘 3D 프린터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까 그 OBJ 만들어준 거를 3D 프린터 뭐 우리 학교에도 있잖아요. 그런 거로 사용하시면 여러분 피규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옛날에는 이거 하나하나 깎아서 다 만들고 하고 뭐 모양 만들고 하고 그랬잖아요. 요즘엔 그럴 필요가 없어요. 3D 맥스만 잘 하시면 OBJ로 저장해서 3D 프린터기로 하거나 우리가 실제 게임에도 넣고 AR도 넣고 영화에도 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D 맥스가 범용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마야나 3D 맥스나 OBJ 사용해서 하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게 약간 사실 같지 않은 것 또 하나가 이 아까 텍스처 그림도 있지만 이게 조명 역할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 조명이 예쁘면 아주 뽀샤시하게 잘 나오거든요. 그것도 한번 조금 시간이 되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바닥에 플랜을 하나 깔게요. 플랜을 하나 깔게요. 왜냐면 이게 반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사가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하나 깔아줄게요. 그리고 전체를 색깔을 회색으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바닥을 이렇게 깔아줄게요. 예, 자, 여기 프론트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바닥 여기 제대로 깔렸는지 보세요. 바퀴 밑으로. 그러면 이렇게 깔렸죠? 그러면 우리가 렌더링에 사실 이거 프린트 스크린을 하는 게 아니라 렌더링이라는 건 요걸 누르면 이렇게 렌더링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미지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에서 얘를 JPG로 저장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자동차에서 저장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해도 돼요. 요거로 캡처 안 하시고요. 요거로 해도 되고 요 렌더링 사이즈는요. 요거로 또 정합니다. 여기 누르시면 여기에 사이즈 나오죠. 여기 1920 1080 한 다음에 요 화면 지금 그대로 렌더링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예, 그럼 고화질로 되는데 약간 가짜 같죠. 이게 조명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 또 세팅하면 또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요거는 그냥 잊어버려도 되지만 알면 좋은 기능이에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가시면 세 번째 거 이게 여기가 조명이에요. 조명을 한 번도 안 눌러봤죠. 여기서 포토매틱이 아닌 스탠다드로 갈게요. 이 포토매틱은 어렵습니다. 스탠다드로 가신 다음에 스탠다드로 간 다음에 여기 보면 스카이라이트라고 하나 있어요. 그럼 스카이라이트를 여기 드래그 하시면 그냥 클릭만 하세요. 클릭만 하시고 한 번만 클릭하십시오. 그럼 얘 수정에 가보시면 얘에 대한 옵션이 나오죠. 근데 아까처럼 똑같이 킥 누르시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왜 그러냐면 얘 스카이라이트 하나 설치할 때 요 캐스트 섀도우라는 거 얘를 꼭 체크하십시오. 이 그림자 난반사되는 효과를 내는 걸 캐스트 섀도우라고 해요.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조명 설치하고 스카이라이트, 캐스트 섀도우 한 다음에 그 다음 렌더링 할게요. 퀄리티를 보십시오. 조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조명만 이뻐도 아까보다 훨씬 이쁘게 나와요. 그죠? 이걸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지금 컴퓨터 멈춘 거 아니에요? 시간 있죠? 대신 계산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렇게 조명 계산을 해야 훨씬 더 이쁘게 나옵니다. 그죠? 아까 그 가짜 같은 게 실제 조명 같은 거 들어가니까 훨씬 이쁘죠? 저 스카이라이트, 방금 스카이라이트 캐스트 섀도우 쓴 거 저거 하나만 아셔도 여러분 작업 퀄리티나 렌더링 퀄리티를 훨씬 더 높이실 수가 있어요. 되게 재밌죠? 네. 그래서 조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끝나네요. 아까 그 가짜 같은 거랑 훨씬 차이 나죠? 화면에서 보이는 거랑 렌더링 한 거랑. 그리고 이게 렌더링 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카이라이트만 잘하잖아요? 그러면, 아우, 작업 퀄리티가 갑자기 되게 잘해 보여요. 이렇게 보는 거랑 차이 나죠? 예, 이렇게. 얘도 이렇게 저장해서 JPG로 할게요. 02번으로 저장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탕화면에 다시 아까 렌더링 한 거, 저기 자동차 두 개 비교해 보십시오. 얘가 처음, 그죠? 두 번째. 차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렌더링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나중에 할 테니까 한번 따라 한번 하세요. 그러면 퀄리티가 훨씬 높으니까 요렇게 올리면은 나중에 제가 JPG 스샷만 제출하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라이팅에서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더 좋은 퀄리티를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거나 저한테 제출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꼭 해서 앞으로는 제출하십시오. 잘 기억하셨다가 아셨죠? 요거 렌더링 하는 거 해서 제출하시면 스샷 받아서 제출하는 것보다 퀄리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 화면 사이즈 조절하는 거랑 아까처럼 여기 포토매틱의 스카이라이트, 저기 스탠다드의 스카이라이트 하되 캐스트 섀도우 꼭 체크하는 거. 그것까지만 하시면 고품질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예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